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웹브라우저 윈도우의 한 화면을 복수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 링크된 페이지를 불러오는 기능.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 웹브라우저 윈도우의 어떤 하나의 화면을 여러 개로 이제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화면은 좌우로 분할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위아래로 상하로 화면을 또 분할시켜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프레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서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웹브라우저 화면에 나타날 프레임 형식을 지정을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즉 프레임 셋이라는 거하고 프레임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어떤 프레임 형식을, 자, 프레임 형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그 화면을 좌우로 분할해서 사용할 거냐, 위아래로 분할을 해서 사용할 거냐, 이런 그 프레임 형식을 지정하는 그 문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각 프레임 안에서 보여줄 실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서, 즉 이것은 이제 기존 HTML 문서 형식이 그대로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그 웹브라우저 윈도우 화면을 위아래로 분할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위아래로.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 프레임 셋이라는 그 태그를 활용해서 하나의 화면을 위아래로 분할을 그 한다 하는 이런 그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위쪽 화면에는 어떤 HTML 문서가 들어가야 되는지, 또 아래 프레임에는 어떤 HTML 문서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정말해서 하나의 윈도우 화면을 위아래만 분할을 한다고 해도 만들어져야 되는 이 HTML 문서는 총 3가지, 즉 3개의 파일로 HTML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해도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그 보여주도록,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면, 자, 이게 한번 보죠. frame.html이라는 문서에서는 하나의 그 화면을 좌우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죠? 좌우로 분할을 시켰고, 좌측에는 어떻게 요 문서 menu.html이라는 문서가 이제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문서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우측에는 main.html이라는 문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말해서 현재 그 보는 것처럼 좌우로만 분할을 시켜도 만들어져야 되는 이 HTML 명령어, 이 HTML 파일은 총 3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frame.html이라는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menu.html, 그리고 main.html, 총 3개의 HTML 문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프레임의 개념을 이제 하나의 윈도우 화면을 좌우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만 설명을 했는데, 요거 말고 상하로 위아래로 그 분할을 시키는 프레임을 실제로 이제 간단한 명령으로 조금 있다가 한번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런 예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프레임 문서의 서식은, 기본적인 서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프레임 기능이 들어간 문서는 바디 태그라는 게 없습니다. 바디 태그. 기존에 이제 모든 HTML 문서들은 바디로 시작해서 슬래시 바디로 끝났죠. 그죠? 하지만 이 프레임 문서 서식 같은 경우는 바디 태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HTML 다음에 헤더 슬래시 헤더가 있고, 프레임 셋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프레임 셋으로 시작해서
프레임 슬래시 프레임 셋으로 끝나게 되죠. 그죠? 그 중간에 프레임 정말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프레임 문서의 가장 기본적인 서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들어가는 것이. 자, 프레임의 형식은 보면 프레임 셋은 창을 나누라 라고 이제 지시하는 것인데, 여기서 창을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겁니다. 이 프레임 셋에서는 로우스로 나눌 거냐, 칼수로 나눌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쓰게 되는데, 이 로우스는 창을 가로로, 즉 위아래로 분할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가로로 나눈다는 말은 위아래로 보통 우리가 분할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임 셋 한 칸 띄우고 로우스 이꼴 따옴표 안에는 20%, 60%, 20%. 즉 말해서 현재 이 명령은 로우스라는 그 속성 때문에 위아래로 분할을 시키는데 총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제일 위의 영역은 윈도우 화면의 20%를 차지하게 되고, 20%, 그 다음에는 60%, 그 다음에는 20%, 3개 영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아래에서 보면 프레임 셋, 로우스 이꼴, 따옴표, 그리고 따옴표로 끝나는데, 여기서는 50%, 50%죠. 화면을 위아래 두 개 영역으로만 분할을 하게 되는데, 위의 영역은 전체 윈도우 화면의 50%, 그리고 아래 영역이 전체 윈도우 화면의 50%를 차지하게 되죠. 그죠? 위아래 높이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위아래 높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밑에 실제로 소스를 한번 보면 프레임 셋 한 칸 띄우고 로우스 이꼴 따옴표 200 별표 그리고 따옴표 꺽쇠도 닫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우스니까 위아래로 분할시키는데, 위의 영역은 200픽셀입니다. 200픽셀 높이로, 위의 영역의 높이는 200픽셀이라는 거죠. 별표는 나머지 이 전체 화면의 높이가 만약에 1000이라고 생각하면 위의 영역이 200%, 위의 영역이 높이가 이제 200이니까 별표라는 것은 이 800이 되는 거죠. 그죠? 전체 높이가 1000이라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칼스는 창을 세로로 좌우로 이제 분할을 시키게 됩니다. 칼스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적당한 소스가 있는데, 프레임 셋 한 칸 띄우고 칼스 이꼴 따옴표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 별표. 정말해서 이 좌우로 분할을 시키는데, 맨 왼쪽의 길이는, 영역의 길이는 200픽셀이고 별표니까 나머지입니다. 전체 그 가로 길이가 1000이라고 생각하면 이 별표는 800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칼스는 좌우로 이렇게 화면을 그 분할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한번 소스를 한번 보면 프레임 셋 한 칸 띄우고 칼스 이꼴 따옴표 그리고 따옴표 사이에 25% 전체 화면 가로로 이제 분할을 시키기 때문에 이 전체 길이가 1000이라면 25%는 250 픽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50%는 500 픽셀. 별표는 1000에서 25%, 50%를 빼고 나면 25%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250 픽셀이 되는 겁니다. 화면을 이제 3개 영역으로 이렇게 분할을 시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세 번째는 칼스와 로스를 중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이제 보통 우리가 다중 분할 시킨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분할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예를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로스와 칼스를 함께 사용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위아래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위아래로. 세로의
높이를 위의 영역은 200픽셀로 하게 되는 거죠. 이 전체가 1000픽셀이라면 아래 영역은 800픽셀이 되겠죠. 그죠? 먼저 위아래로 분할을 시켰고 아래 영역을 좌우로 분할을 시키는데 아래 영역의 왼쪽 영역을 30%로 나머지 영역을 70%로 이렇게 하면 이 로스하고 칼스를 함께 사용을 한 그런 프레임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분할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소스가 있는데 프레임 셋 한 칸 띄고 로스 이퀄 200 칸마 별표니까 별표는 전체 길이에서 200픽셀을 뺀 나머지가 되겠죠. 로스니까 위아래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맞죠? 그죠? 먼저 위아래로 위의 영역은 위의 영역의 길이가 200픽셀이 되고 나머지 별표는 나머지 영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분할을 시켰죠. 그죠? 그 다음에 분할을 시키고 위의 영역, 위의 부분, 윗부분에 불러올 HTML 문서는 프레임 다음에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영역은 보면 좌우로 분할을 시켰기 때문에 칼스가 되겠죠. 그죠? 아래 영역. 프레임 셋 칼스 이퀄 30% 곱하기 칸마 70% 정말해서 전체 길이 중에 30%의 길이만큼 분할을 시켰고 두 번째 영역은 70%의 길이로 분할을 시켰죠. 그죠? 그래서 아래 영역은 좌우로 분할을 시켰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 의해서 이 아래 영역의 좌측에 들어갈 HTML 문서를 바로 요 프레임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 자, 아래 영역의 우측 프레임에 들어갈 HTML 그 문서는 바로 그 아래 요 프레임 다음에 아래 영역의 우측 영역에 들어갈 HTML 문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칼스와 로스를 중복 사용해 갖고 이제 그 화면을 먼저 위아래로 분할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아래 영역을 다시 좌우로 이렇게 분할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래시 프레임 셋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그 윈도우 웹브라우저 화면을 어떻게 이 분할을 시켜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그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맞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설명할 게 있으면 조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칼스는 세로 방향의 프레임을 나누게 됩니다. 칼스는 좌우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너비의 값을 픽셀이나 하나의 퍼센트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로스는 위아래죠. 그죠? 가로 방향의 프레임을 나눈다는 말은 위아래로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로 높이 값을 픽셀이나 퍼센트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세 번째 보면 프레임 보드 프레임 테두리 보이기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입력하지 않는 경우는 yes로 자동 설정이 되는 거고 보드 프레임 테두리의 굵기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보드 컬러 프레임 테두리의 색상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여섯 번째는 프레임 스페이싱 프레임의 여백을 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임을 조금 이해를 하고 실제로 이제 예를 한번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과 화면을 보여주고 이 결과 화면을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HTML 문서가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하고 실제로 간단한 예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프레임 실행 결과에서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의
화면을 위아래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위아래로. 자,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에디트 플러스에서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실행 결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인데, 그 하나의 화면을 위아래로 분할을 시켰고 보면 위쪽 영역에 어떤 그 포토샵 이미지가 보이도록 했고, 아래쪽의 영역에 또 다른 포토샵 이미지가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하나의 이제 화면을 위아래로 딱 아주 간단하게 이제 분할을 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때 위쪽 영역에 어떤 포토샵 이미지가 보여지도록 하고, 아래쪽 영역에 또 다른 포토샵 이미지가 보여지도록 할 때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면 3개의 HTML 그 문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HTML 문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보여줬던 프레임의 실행 결과가 실제로 이제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HTML 문서는 총 3가지가 됩니다. 그 3가지를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 만들어져야 되는 이제 문서가 바로 이것인데요. 지금 여기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셋하고 로우스니까 그 화면을 위아래로 분할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죠? 위아래로. 위쪽은 350 픽셀, 아래쪽은 350 픽셀. 물론 이 아래쪽을 뭐 500 픽셀로 설정해도 됩니다. 정말해서 그 로우스는 위아래로 분할을 시키니까 위에 화면의 길이, 높이, 이제 세로 길이가 되겠죠. 세로 길이가 350 픽셀, 아래 영역의 세로 길이가 500 픽셀로 해서 화면을 위아래로 분할을 시키고, border equal 10입니다. 이 테두리 선의 굵기. 조금 전에 이 border이라는 명령어 기억납니까? 이 프레임 테두리의 굵기를 10 픽셀 두께로 이제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을 위아래로 분할을 시켰기 때문에 프레임이라는 그 태그를 사용해 갖고 위쪽 영역에는 프레임 한 칸 띄우고 src equal 1.html이라는 문서를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문서를 실행시켜서 그 내용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이 아래쪽 영역에서는 프레임 한 칸 띄우고 src를 사용해 갖고 2.html 문서를 실행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레임 셋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슬래시 프레임 셋, 이 프레임 명령어에서는 body라는 태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html 슬래시 html 그리고 프레임 셋 그리고 슬래시 프레임 셋. 로스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화면을 위아래로 2개만 분할을 시켰는데, 만일에 로스 다음에 로스를 사용해 갖고 화면을 위아래로 3개 영역으로 나누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프레임은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역이 3개니까. 영역이 3개로 나눴기 때문에 3개 영역에 실행시킬 이 문서는 3개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프레임 src equal 또 다른 문서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로스는 위에 영역의 그 세로 높이가 되겠죠. 세로 길이를 350 픽셀, 아래 영역의 세로 길이 높이를 500 픽셀로 했기 때문에 2개 영역밖에 없기 때문에 프레임 한 칸 띄우고 src 명령은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1.html 문서를 한번 불러서 조금 보여주겠습니다. 네. 자, 바로 요게 이제 1.html인데요. 1.html 명령어는 보면 html body body가 있습니다. 그런데 1.html 명령어는 보면 img src 태그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이 img src 태그에 의해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지. 그것이 1.html은 그 위쪽 영역이 되겠죠. 위쪽 영역에 img src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html 문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html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mg src 명령어에 의해서 어떤 이미지를 불러와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맨 처음 프레임 문서를 불러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지금 1.html 이 위쪽 영역에서 보여줄 실행시킬 1.html은 img src 명령어 밖에 없죠. 2.html 명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 명령어의 실행 결과를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 게 프레임 셋 로우스에 의해 갖고 화면을 위아래로 두 영역으로 나누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어떤 이미지를 불러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요것을 직접 한번 에디터 플러스에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켜서 보여주면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프레임 셋 로우스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화면을 위아래로 분할을 시켰고, 위쪽 영역의 높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는 350픽셀이고 아래쪽 영역의 높이는 500픽셀이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1.html 명령어에 의해서 어떤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2.html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셋은 하나의 어떤 하나의 화면을 이제 뭐 위아래로 분할을 시키든 아니면 좌우로 분할을 시키든, 어쨌든 그 웹브라우저 윈도우의 화면을 위아래로 분할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좌우로 분할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면 이 아래쪽 영역도 좌우로 분할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좌우로 분할을 시킨다면 그것은 프레임 셋 한 칸 띄우고 칼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맞죠? 그죠? 좌우로 분할을 시켜 갖고 뭐 왼쪽에 어떤 이미지를 불러오고 또 오른쪽에도 뭐 이미지를 불러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테이블이 나타나도록, 테이블이 보여주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이 알아두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홈페이지를 만들든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든 그냥 그 화면 하나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위아래로 분할을 시키고 또 좌우로 분할을 시켜서 각 분할된 어떤 영역에 뭐 이미지를 보여주든 텍스트를 보여주든 테이블을 보여주든, 정말해서 이 전체 홈페이지 화면을 다양하게 분할시키고 또 다양한 정보들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셋은 결코 이렇게 뭐 복잡거나 아주 명령어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직접 한번 해보는 거, 직접 그 간단하게 좌우든지 아니면 상하든지 화면을 간단하게 분할을 시켜 갖고 한쪽 영역에는 이미지를 불러온다든지 한쪽 영역에는 여러분들이 테이블 명령어를 만들어서 어떤 컨텐츠를 등록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